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병엽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무형영어의 문제 푸실 차례죠. 그래서 핵심 문제하고 출제 예상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형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 특히 무역 결제하고 그 다음에 무역 계약 파트 있죠. 그래서 CISG, 인코텀즈, 그 다음에 UCP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영어로 바꿔서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션을 보면은 4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그 3개에서 따와요. 그래서 어떤 회차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무역 결제에서 한글로 나왔던 문제가 이 무역 영어에서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무역 영어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문 해석하는 부분들 있죠. 이 서신의 목적이라든지 빈칸에 들어갈 단어 고르는 문제들, 우리 토익 시험 보셨을 때 아마 많이들 접해보셨던 그런 형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위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특히나 이 무형영어 파트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푸실 때에는요, 그 아래 1, 2, 3, 4번에 해당하는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올라오세요. 자, 1번 보면 타임 차터잖아요. 요 우리가 차터, 용선 계약이죠. 그 중에서 타임을 기준으로 하는 용선 계약은 기간 용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트립 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간 용선 배우시면서 하나 또 배웠던 게 항해 용선이 있었어요. 항해 용선, 그 다음에 기간 용선, 나용선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 지금 타임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해는 트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뭘로 배우셨죠? 보이지 차터. 동일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라이너는 전기선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4번의 트램퍼는 부전기선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기 내용을 알고 있다, 한번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네모 박스를 딱 읽다가 뭔가 하나의 실마리만 나와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모 박스를 보면 A vessel carrying passengers and cargo, 선박이 승객과 화물들을 나른대요. That operates,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with a fixed schedule on a particular ro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fixed schedule,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일정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루트도 정해져 있다. 바꿔 말하면 정기선 계약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부정기선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해진 루트나 아니면 일정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위주로 나와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을 영작한 것 중에서 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영작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영문을 주고서 이걸 해석하는 문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농업용 기계를 취급하는 몇 명의 믿을만한 수입업자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은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죠. We will, 아니면 we shall, 그 다음에 it would be 라고 나오는데 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appreciate이 나왔어요, 처음에.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appreciate 하면은 감사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appreciate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동사가 나왔을 때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엇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ppreciate it이 같이 항상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ppreciate it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shall be obliged if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obliged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be obliged 다음에 보통 to가 나옵니다. obliged to라고 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다. 근데 지금 if가 나왔으니까 틀렸고, 3번에
We would be most grateful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바로 if가 나왔죠. 보통 be grateful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to가 나오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grateful의 다음에 to you 다음에 for가 들어갑니다. for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다음에 4번에 it would be thankful for you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for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obliged to, grateful for. 만약에 중간에 목적어가 들어가면 앞에 to도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 thankful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게 뭐 예전부터 영어를 좀 흥미있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동사하고 타동사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보통 이게 자동사다, 이게 타동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영어를 조금 예전에 그렇게 뭐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뒤로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내가 쫙 읽어봤는데 내가 많이 읽어봤던 문법이 나와요. 뭐 지금처럼 appreciate가 나온다라든지 좀 익숙한 문법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풀어보세요. 자, 3번. 다음 주어진 문장을 배열했을 때 순서가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반드시 나옵니다. 순서 맞추는 문제. 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먼저 B로 가보겠습니다. It is our custom to trade. custom 어떤 뜻이에요? 관습이라는 뜻이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고 to trade on irrevocable LC 신용장으로 계속해서 거래해오는 게 우리의 관습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Under which we draw a draft at sight 일람지급 환호음을 발행을 해서 그 다음에 D로 가볼게요. But if you have some ideas about the terms of payment 자, 근데 우리가 신용장으로 계속해서 거래해오는 게 관습이긴 한데 다른 결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A. Please write us your need for which we will give our best attention immediately. 자, 뭐예요? 알려달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C. Your early attention to this matter will be much appreciated. 좀 빨리 답장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답은 3번이고. 자, 4번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has a different purpose? 이렇게 나머지 3개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도 나옵니다. 1번. Could you please send your catalog and price list for exhibition stand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으세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이게 갑자기 뭐 중간에 반전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보기가. 그러면 내가 한 문장을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굳이 두 번째 문장을 읽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자,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stands suitable for displaying furniture. 지금 스탠드에 대한 어떤 걸 요청하는 거예요? 정보하고 가격표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2번. We have heard about your latest equipment in laser surgery and would you like more details? 뭔가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번에 보셨던 것처럼 정보하고 카탈로그, 가격표 요청하는 거하고 내용이 동일하죠. 3번에 Please would you send me an up-to-date price list for your building materials?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신화된 가격표를 요청하고 있어요. 4번에 We are writing to negotiate the proposed price. Could you give us a discount? 라고 되어 있네요. 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을 해줄 수 있느냐? 앞에 나왔던 3개하고는 그 목적이 다르죠.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은 비엔나 협약에서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문장의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우리 시험이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 무형영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코텀즈, CISG, 그 다음에 UCP, 그 다음에 추심은 우리 URC라고 하는데 그쪽에 관련된 문제가 쫙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순순히 토익에서 보는 스타일의 문제가 또 쫙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율이 들쭉날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2020년도 8월에 46회 1급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역 규칙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ICC 문제라든지 아니면 MIA, 우리 영국 해상보험법 있죠? 그런 문제들도 엄청 많이 좀 구성이 됐었고 거의 한 반 이상이 그쪽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런 회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규칙에 대한 것만 또 대비할 수는 없고 이게 어렵다, 또 내용이 많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영어 독해 내용들만 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메모 박스 한번 볼게요. The seller must 뭐라고 딱 나와 있죠.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 자,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the seller는 뭘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conclude the contract. 이거는 계약 체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transfer, 뭔가를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the property in the goods는요. 물품에 대한 property, 재산권. 바꿔 말하면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3번에 deliver the goods. 물품을 인도한다라는 뜻이죠. 4번에 hand over any document relating to the goods. 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을 인도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CISG에서는요. 매도인의 의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물품의 인도, 서류의 교부, 소유권의 이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해당 안 되는 건 뭐예요? 1번에 conclude the contract, 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하고 같이 우리 매수인의 의무도 한번 볼게요. 자,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인도된 물품을 받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수령 의무가 생기고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가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얘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에요. 물품 대금을. 그래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요거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 두시고 보통 요거는 많이들 헷갈려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요게 조금 헷갈려 하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3번에 deliver the goods라고 나와 있잖아요. deliver the goods는 물품을 인도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take 이게 들어갔어요. take a delivery 이렇게 들어갔어요. 인도된 거를 take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인도를 수령한다라는 얘기죠. 잘 구분해 두세요. 답은 1번이고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를 고르시오. While it is essential for exporters and importers to consider the very practical relationship. 자, 굉장히 필수적이래요. 엑스포터,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이거를 고려하는 것들이 between the various contracts, 다양한 계약들 사이에서 needed to perform on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 국제 매매 계약을,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많은 계약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Where not only the contract of sale is required, but also contract of carriage, insurance, financing, incoterms relate to only one of these contracts.
자, 지금 매매 계약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계약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물품 매매 계약을 하나 체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물품이 인도되고 대금 지급되고 보험 계약 체결이 되고 의무가 이행된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딱 나왔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1번 물품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인코텀지에 따라서 하게 되죠. 그럼 그 인코텀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인코텀지 내용에 따라서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우리 C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죠. 그러면 이 메인 계약 다음에 서브 계약으로 운송계약이 또 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계약서에 보험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으면 또 서브 계약이 또 나오는 거죠. 보험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대금 결제를 신용장 거래로 하겠다. 누가 가요? 수입자가 은행에 가서 신용장에 개설 신청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하나 나왔다고 한다면 그 아래에 달려있는 서브 계약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namely the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7번. 이 서한은 다음 중 어떤 종류의 것인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서한이 목적이라든지 이 서한 다음에 이어질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토익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I'm writing this letter for our delivery issue. 인도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작성을 했죠. When we placed the order, we pointed out that the shipment was of special importance. 자, 이 계약 체결을 할 때 선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대요. 왜냐하면 we had given our customers a definite assurance with which we could supply the order by the end of July. 자, 지금 B라는 사람이 물품을 구매한 사람이고 이 서신을 작성한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A한테 물품 판매한 사람에게 서신을 작성하는 건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B는 A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C한테 공급을 하기로 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얘한테 공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계약 체결할 때 선적 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까지는 선적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당사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 거예요. Your delay has caused u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handling them, and we would like to ask you to do your utmost to dispatch. dispatch는 발송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products overdue from the delivery date as soon as you can.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물건을 dispatch, 발송을 해달라. Please inform us of when you are able to ship them. ship은 선적하다는 뜻이죠. With the definite shipment date. So that we can promise the exact time of delivery to our customers currently proposing to cancel this ord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최대한 빨리 선적을 해주고 발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날짜를 알려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1번 A letter asking for the urgent shipment of the outstanding. 긴급 선적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답은 1번이고 2, 3, 4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거기 아래 우리 해설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형영어 파트에서는요, 문제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태까지는 이제 보기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보셨죠? 근데 그냥 바로 영어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보기를 보니까 SHEX하고, 그 다음에 뭐, weather working days하고, lay days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와 관련된 거죠? lay days 같은 경우에는 정박 기간에 대한 얘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언제까지 물품을 하역을 해야 된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in deciding the time during which ship load, unload the cargoes. 어떤 배가 물품을 로드하고 언로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the time을 결정한대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Sundays and holiday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lay days. lay days 같은 경우에는 정박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품을 선적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게 되면서 필요한 정박기간들이 있어요. 이게 사전에 합의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5일 동안 정박기간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조금 더 내용이 상세하게 합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어떤 날이 생겨요? 공휴일도 있고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품을 선적하거나 하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휴일은 넣을 건지 뺄 건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작업을 못하면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즉 바꿔 말하면 이 5일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영업일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즉 뭐 날씨가 좋을 때만 하는 거 우리 호천하역일이라고 해서 3번에 나와 있는 weather working days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1번에 SHEX는 뭐예요? Sunday and holidays excluded 혹은 excepted라고 해서 공휴일과 휴일은 제외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았죠. Sunday and holidays excepted 그 다음에 unless used까지 들어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휴문날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빠지는 거, not be included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볼게요. 다음은 인코텀즈 2020 소개문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이 인코텀즈 그 2020으로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인코텀즈 본문 내용 앞에 그냥 짤막하게 인코텀즈에 대해서 설명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조항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 시험에도 그 소개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인코텀즈 본문에 대한 내용들만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 소개문의 내용까지 아셔야 돼요. 근데 좀 다행스럽게도 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조항들은 문제에 출제되지 않고요. 조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좀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은 그런 부분들. 자, 네모 박스 볼게요. The Incoterms rules explain a set of blank of the most commonly used three-letter trade terms. three-letter trade terms는 무슨 얘기예요? 세 글자죠. 우리 인코텀즈 조건들이 다 어떻게 표현돼요? 세 글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된 세트다라는 의미예요. CIF, 뭐 DAP 이런 것들이 있고 Reflecting Business to Business Practice in Contract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Goods.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이 인코텀즈 규칙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총 11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11가지 중에서 7가지는 우리 복합 운송, 즉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그 중에 4가지는 뭐였어요? 해상 및 내수로 전용 운송이라고 해서 선박으로만 운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합치면 몇 개예요? 11개. 답은 1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퍼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거기 네모칸 보기 전에 1번에 컨디셔널 오퍼가 뭐죠? 우리 조건부 청약이었어요. 그리고 2번에 firm offer는 확정 청약. 3번에 free offer, 자유 청약, 불확정 청약 이렇게 부르시고
4번의 counteroffer는 반대 청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게 물어보고 있는 게 청약에 해당하는 정의를 알고 있느냐?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개가 다 그 특징이 달랐죠. 볼게요.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purports to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purport는 뭐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인 척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To be an acceptance. 자, acceptance는 승낙입니다. 청약이 있으면요. 피청약자는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돼요. 자, 근데 purport to be an acceptance라고 하니까 승낙이 아닌데 승낙인 척하는 거래요. 그럼 사실 여기에서 느낌이 오셔야 되긴 합니다. 자, 계속 보면 but contains additions, limitations or other modifications, 뭐 추가되거나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수정사항이 있대요. is a rejection of the offer. 이렇게 된 거는 청약 내용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and constitutes. 자, 청약에 뭔가를 바꿔가지고 답신을 딱 보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청약의 내용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을 구성한다 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가 답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11번.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커텀즈 룰 do not dea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코텀즈에서 do not deal 다루고 있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with the following matter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인코텀즈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게 어떤 거였죠? 물품이 언제 인도되고 위험이 언제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어디에서 이전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메인적으로 알려줬고요. 그렇죠?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알려줬어요. 근데 이 인코텀즈 2020의 소개문에 보면은 인코텀즈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자, 1번 볼게요. Whether there is a contract of sale at all 이라고 되어 있는데 contract of sale은요.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인코텀즈는요. 실제 매매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매매 계약의 존부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독립적이라는 거죠. 자, 2번. The specifications of the goods sold. 우리 specifications는 요즘에 이제 스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원래는 이제 기계의 그 명세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용어였는데 좀 가슴 아프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스펙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금 변경이 되긴 했어요. 자, 어쨌든 그 판매된 물품의 스펙 사항 이런 거 우리 인코텀즈 할 때 못 보셨죠?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3번 The time, place, method or currency of payment of the price. 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들. 이것도 어때요?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디서 다룰까요? 신용장, 뭐 추심 아니면 송금 결제하겠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으로 다루는 거예요. 4번에 Where and when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우리 deliver가 뭐예요? 여기 물품을 인도하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건지. In other words, where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인코텀즈에서는요, 물품을 인도하면서 위험이 같이 셀러로부터 바이어에게로 이전이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인코텀즈에서 딜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12번. What is a charge payable to the port authorities? 자, 지금 포터, 항만 당국에다가 charge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죠. On a vessel or the goods for some infringement. infringement는 위반 사항이라는 뜻이죠. 뭔가를 좀 어겨가지고 그 항만 당국에다가 납부하는 돈이에요. Of regulations.
The delay in birthing. birthing은 정박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a penalty for not moving goods in a timely manner. 제 시간에 물품을 옮기지 못했대요. 그래서 항만 당국에게 페널티 형태로 지급하는 charge, 비용이다. 뭐예요? 배가 늦게 떠나는 거죠. 정박기간 어겨가지고 이게 4번의 디머리지, 채선료가 돼요. 1번의 트리밍 charge 같은 경우에는 정리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배에다가 물품을 선적을 하고 나면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냥 막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걸 좀 가지런히 정리하고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요. 그거를 트리밍 charge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의 스토리지 charge는 적부 비용, 물품을 실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스티블 돌지, 이거는 하용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디머리지, 이게 채선료죠. 이렇게 보시고, 자, 요 12번에 나와 있는 상황이랑 정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박기간이 3일인데 하루 만에 일을 끝내고 먼저 출발했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는 거 뭐였죠? 조출료, 영어로 말하면 디스패치 머니였습니다. 그 성질을 좀 잘 구분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조출료는 채선료의 2분의 1 수준이에요. 자, 다음에 13번. 다음은 권리침해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당사자가 올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 권리침해 조항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권리침해 조항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아,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죠? 일반적으로 셀러가 바이어의 오더를 받아서 물품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바이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물건 티셔츠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티셔츠에 이 상표를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셀러는 바이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넣어서 만들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상표권이 얘한테 없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물품을 못 받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상표권이 위반되는 상품은 어떻게 돼요? 통관이 보류가 됐잖아요. 우리 관세법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물품을 못 받아요. 그럼 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금 결제를 내가 물건을 받고 나서 며칠 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물건을 못 받았으면 난 돈 못 준다. 그러면 얘만 지금 억울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어가 지정한 대로 셀러가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을 때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상표권 아니면 저작권 이런 권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셀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권리침해 조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에 누구는 hold blank harmless예요. from liability. 어떤 책임으로부터 harmless,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침해 조항으로 봤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이어는 셀러에게 그런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그 내용 나올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맨 끝에 보면은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바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뭘 했다라고 한다면 셀러는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갖고 끌고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만약에 이 앞의 내용, 그 다음에 뒤의 내용 이렇게 넓혀서 보게 되면은 어떤 문장에서는 셀러는 바이어가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 침해 조항 푸실 때는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 자, 14번. 다음 중 가장 적절하게 영작된 것을 고르시오. 귀사가 일반 잡화 가격을 어느 정도 인하하면 당사는 주문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끝나는 내용이 할 수 있다잖아요. 뭔가를 할 것 같다 아니면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의미, 의지가 딱 들어가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1번에 나와 있는 will이라든지 아니면 4번에 보시는 shall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대신에 2번에 나와 있는 혹은 3번에 나와 있는 can이나 may는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보면요. 주문한다라는 뜻을 2번은 we can give an order라고 썼고 3번은 place an order라고 썼어요. 우리한테 뭐가 좀 더 익숙하죠? 주문한다라는 뜻은 place an order가 익숙하죠? 일반적으로 order, 주문한다라는 뜻의 동사를 give를 안 쓰고 place를 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자, 15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 아래를 쭉 한번 보니까 보기를 1번에 received bill of lad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선화증권이죠? 수취 선화증권이었죠. received bill이에요. 물품을 선사해서 수취를 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발행하는 서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신용장 조건 배우셨을 때 은행은 어떠한 BL 상태를 요구를 했죠? 수취가 아니라 온보드. 즉 선적 선화증권을 얘기했어요. 선적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물품을 수취한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수취한 물품을 배에다가 선적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 received BL이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배에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received BL을 발행한 다음에 실제로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되면 선사에서 화주한테 연락을 해요. 물품 실었으니까 우리가 선적 선화증권 발행해 줄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줬던 received BL을 다시 반납해라. 그래서 원래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이거를 폐기하고 선적 선화증권을 재발행해줘야 맞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내용은 똑같잖아요. 뭐만 다른 거예요? 언제 선적이 됐다. 요 내용만 안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얘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선적됐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뭐죠? 부기. 그럼 여기 부기 날짜하고 선화증권의 발행 일자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뭘 따라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부기 일자를 따라가는 게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발행 일자는 received BL의 발행 일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클린, 온보드, 선적 선화증권이고 3번의 letter of guarantee 이거는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였죠. 신용장 조건에서 개설은행하고 개설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 BL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운송인한테 BL을 제시하고 물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서류가 안 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설의뢰인은 빨리 물건을 받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화증권 없이 그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서 개설은행하고 같이 발행하는 서류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4번의 letter of credit은 신용장을 얘기하는 거고, 자, 처음에 네모 박스에 a document common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to allow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a carrier 운송인이 to release goods release goods는 물품을 방출한다. 바꿔 말하면 물품을 전달해주겠다. to a consignee 수화인에게 물품을 릴리즈 해주겠대요. 근데 이 수화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is not yet in possession of the bill of lading. 아직 선화증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럼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뭘까요? 수입함을 선취 보증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네모박스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4개 중에 하나가 네모박스에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마리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6번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신용장의 종류인 것은 무엇인가? 자, 네모박스 보니까 we hereby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in your favor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보통 in your favor라고 한다면 무엇을 수익자로 하여 라는 의미니까 이게 신용장에 해당한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1번 보기 갈게요. revocable credit 이거는 취소가 가능한 신용장이죠. 우리 신용장에 revocable인지 아니면 irrevocable인지를 써놓지 않으면 어떤 신용장이에요? 취소가 불가능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revocable credit 이렇게 써놨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음에 2번에 special credit 이거는 우리가 특수신용장이라고 해서 특정 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특정 은행만 매입은행이 되는 그런 신용장이고요. 3번에 confirmed credit 이거는 확인 신용장. 4번에 irrevocable credit 이거는 취소 불능 신용장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첫 번째로 올라오셔서 in your favor this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매입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대요. with advising bank 자, advising bank에서 통지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of your draft at site drawn on us bearing the clause drawn under credit number 쩍쩍쩍 나오고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2번에서 보셨던 스페셜 크레딧 특수신용장이 되고요. 이 특수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뭐 특수신용장이 아니더라도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이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스페셜 크레딧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 자 17번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류의 종류는 무엇인가? 1번 보니까 트러스트 리시트 수입함을 대도해요. 이건 언제 사용했죠? 신용장 조건을 예를 들면 개설은행은요 본인이 먼저 뭐 매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한테 대금을 먼저 결제를 했죠.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어요? 서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개설 의뢰인에게 전달을 하면서 본인이 지급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설 의뢰인이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물건 먼저 받고 이 물건을 판매한 다음에 나중에 대금을 갚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서류가 바로 트러스트 리시트죠. 그래서 이거 영문 표현을 보면은 트러스트는 신뢰잖아요. 리시트는 뭔가를 수령하는 거죠. 신뢰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 거고 2번에 letter of indemnity 이거는 뭐였죠? 파손화물 보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운송사 혹은 선사에게 가가지고 물품을 의뢰를 했어요. 선적을. 근데 이 운송인이 물품을 확인을 해봤더니 뭔가 하자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선화증권을 발행을 할 때 선화증권상의 리마크 란에다가 뭐라고 쓰죠? 이거는 하자가 있는 상태이다.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은행에서는 안 받아주죠. 신용장 조건에서. 보통 클린 비엘을 요청을 하니까. 지금 요거 이렇게 리마크란에 뭔가 하자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fall biel이죠. 그래서 요거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fall biel로 발행된 서류를 클린 biel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서류가 letter of indemnity였습니다.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요? 만약에 그냥 요거 하자 문구 없애고 나서 클린 비엘로 발행을 해주고 나중에 수입자가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면은 운송상으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 쉬퍼인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서류예요. 3번, 4번 좀 전에 보셨고 자, 그래서 네온 박스를 보면 This is a financial document attended to by a bank and business that has received delivery of goods but cannot pay for the purchase until after the inventory is sold. 인벤토리는 우리가 뭐 물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 물품이 다 판매될 때까지 대금을 결제할 수가 없대요. 뭐하고 연결될까요? 1번에 트러스트 리시트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물품들을 전부 다 sold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돈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18번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을 표현한 것 중에서 가장 바른 것은 무엇인가? 귀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에서는 9월 1일부터 전 모델을 FOB 가격을 8% 인하하도록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Concerning your difficult situation, 문제없고 We agree with 그 다음에 reduce
the FOB prices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어때요? 거기 앞에 우리 그 아래 그 해설을 한번 볼게요. 해설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누구에게 동의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여기에서는 with 대신에 to, on, about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2번. 왜냐하면 그 with 다음에 reduce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고 대신에 뭐 to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to reduce라는 의미가 되니까 내리기로 합의했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자, 2번에 쭉 넘어가서 두 번째 줄 FOB prices of all models with 8% 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을 인하한다는 의미의 전치사는요. with가 아니라 by가 들어가요. 자, 3번. 첫 번째 줄 중간에 We agree to reduce the FOB prices of all models. 그 다음에 by 8%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Until September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 박스에서는요. 9월 1일부터 인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번은 그때까지만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완전히 반대죠? Until이 아니라 from이 들어가야겠네요. 4번 In consideration of your difficult situation, we agree to reduce FOB prices 그 다음에 by 8% from September. 잘 들어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다음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우리가 요걸 줄여가지고 UR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URC, 여기 앞에 U하고 I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C는 우리 추심이 컬렉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RC가 나오면 아 이거 추심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요. URR 요거는 뭐죠? 상환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R이 reimbursement 상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글자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URC 추심 통일규칙에서 추심의 관계 당사자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라. 1번에 principal 누구죠? 추심 의뢰인 우리가 좀 익숙한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수출자가 됩니다. Who is the party entrusting the operation of collection to his bank? 수출자의 은행에게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이래요. 추심을 의뢰하는 당사자래요. 맞고. 다음에 2번 The remitting bank. 이 지금 프린시펄가 본인의 은행에게 추심을 의뢰하죠. 이 의뢰를 받는 은행이 누구예요? remitting bank예요. Which is the bank to which the principal has entrusted the operation of remittance? 자, remittance는 뭐 전송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entrusted the operation of remittance가 아니라 서류의 handling of collection 서류가 아니라 뭐 서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대금 같은 것들 있죠. 이거를 핸들링하는 업무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의 핸들링을 의뢰한다라고 해서 handling of collection이라고 합니다. 추심의 취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고 3번에 The collecting bank, which is any bank other than the remitting bank involved in processing the collection order. 추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이고 대신에 누군 빠져요? 2번에서 보셨던 remitting bank는 빠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추심 은행에 해당하는 개념이 맞고 4번에 The drawee, 이 사람은 누구예요? 추심 과정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에 대한 지급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추심 과정에서의 환어음 지급인은 수입자였습니다. 은행이 아니에요. Is the one to whom presentation is to be made according to the collection order. 추심 지시서에 따라서 그 추심의 제시를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추심은행 혹은 제시은행으로부터 DP 거래라고 한다면은 서류를 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 DA 거래라고 한다면 서류를 받으면서 acceptance, 인수만 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도 맞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20번. In this email, Miss Yamamoto is placing an order. 뭔가를 주문을 했대요. But the sentences have become confused. Please choose best answers. Provide the correct order. 순서를 맞추라는 문제입니다. 자, to 다니엘 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I attach our order for the selection of blouse. 그 다음에 skirts, dresses, which we discussed on the phone yesterday. I can confirm that the 15% quantity discount. quantity는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quantity discount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량을 많이 사면은 할인해주겠다. 즉 대량 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Of net prices that you offered is acceptable. 자, 그렇게 15%를 할인해주겠다라는 오퍼를 승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성자는 뭐 한 사람이에요? 물품을 구매한 사람이 되겠죠. 자, 4번으로 내려갈게요. When you send the order, please make sure all cartons, 카톤은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are clearly labeled with our logo and numbered. 로고하고 넘버를 붙여가지고 박스를 보내달라. If some of the items are out of stock, please do not send substitutes. 근데 만약에 일부 물품이 재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체품을 보내지는 말아라. 2번으로 올라갈게요. As we all agreed, we will pay by letter of credit. 무슨 대금 결제 조건 사용하는 거예요? 신용장 조건. I have already arranged this with the bank. As soon as the bank hands over the shipping documents, the credit will be released. 그래서 이미 은행하고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했고, 신용장 거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은행이 선적서류를 보내는 대로 신용장을 보낼 거다. 1번, Please note the order must be here by September. 언제까지 도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끝에 best wishes 나왔죠. 이건 보통 끝맺을 때 하는 그런 인사말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순서대로 보면은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